Welcome to Apple Park. 랑 밀지 마! 깍 살려줘? 흥, 미안해. 주인공이 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애플 신제품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이제 신제품의 마지막 제품,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직 한국 정발이 안 된 새로운 애플의 에어팟 4, 2021년에 나왔던 에어팟 3 이후 3년 만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제품이에요. 사실 에어팟 프로도 새로운 제품이 이번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뭐 제품이 워낙 좋아서 이제 후속작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오픈형만 새로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애플에서 오픈형의 노캔까지 적용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서 저도 직구로 한 대 구입했습니다. 한국 정발은 아직 안 했지만 가격은 나왔어요. 에어팟 4가 199,900원,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버전은 249,000원. 에어팟 프로를 처음 보자마자 든 생각은 케이스 부피가 전작 대비 많이 작아졌거든요. 근데 이 작아진 게 분명히 좋긴 좋은데 너무 작아져서 그립은 조금 애매한 느낌? 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3랑 4랑 비교했을 때도 많이 작아졌고요. 에어팟 프로2랑 비교해도 사이즈가 많이 작습니다. 버즈 3랑 비교해도 많이 작죠. 분명히 이제 작아서 좋긴 한데 또 잡았을 때는 약간 너무 작아서 애매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전체 사이즈는 에어팟 4가 요 정도의 느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USB Type-C를 적용했고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나이 찾기 기능도 지원합니다. 한국에서 내년 봄부터 쓸 수 있지만요. 아쉬운 거 이제 무선 충전은 노이즈 캔슬링 되는 모델의 케이스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에어팟 3에 있었던 맥세이프처럼 자석으로 붙는 그 충전 방식이 빠져서 그게 매우 단점이었습니다. 왜냐면 에어팟을 충전할 때 자석에 이렇게 무슨 충전기에 딱 올려두면 착하고 붙으면서 정확하게 충전되는 게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4에선 그 기능이 빠졌어요.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가 원래 기존에 이제 에어팟 프로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점으로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에어팟 4에서는 빠졌고 대신 뚜껑을 열면 요렇게 안쪽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닛의 디자인은 에어팟 3랑 비교해서는 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왼쪽이 에어팟 3이고 오른쪽이 에어팟 4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센서라든지 그릴의 위치라든지 뭐 그릴 구멍이라든지 같은 에어팟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조금 다르고, 비교해보면 이제 프로 쪽이 디자인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스피커 그릴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고, 프로랑 4랑 비교했을 때 커널형이냐 오픈형이냐 요 차이 정도만 존재한다. 거의 이제 에어팟 프로 쪽에 좀 더 가까운 형상을 갖고 있어요. 컨트롤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작은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눌러서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에어팟은 다른 기기 페어링 할 때 케이스 뒤에 요 버튼을 누르면 페어링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에어팟 4를 쓰면서 다른 기기에 페어링 하려고 보니까 에어팟 4는 페어링 버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얘는 그냥 이제 뚜껑을 열고 앞쪽에 따닥 이렇게 터치하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인식률도 좋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착용감은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에어팟 4, 에어팟 3, 에어팟 프로 2, 갤럭시 버전 3. 착용감은 에어팟 3 대비 체감될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물론 이어폰은 사람 귀마다 워낙 달라서 실제로 착용해봐야 하긴 하지만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제 기준에서 에어팟 3랑 비교했을 땐 유닛이 3보다는 더 작게 느껴지면서 안쪽에 밀착감이 더 좋게 디자인되었습니다. 에어팟 3가 귀에서 좀 더 찬 느낌? 조금은 부피가 더 큰 느낌이 들어요. 분명 이것도 이제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에어팟 3의 느낌이 어떠냐, 요거를 유사하게 따지자면 갤럭시 버즈 3랑 에어팟 3랑 약간 그 조금 이제 유닛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꽉 찬 느낌? 부드러운 밀착감은 저는 에어팟 4가 확실히 좋아요. 에어팟 2와 비교하면 유닛이 조금 더 커서 또 그만한 착용감은 아니에요. 착용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단점이라면 이게 컨트롤이 조금 별로예요. 왜냐면 기존 에어팟처럼 이렇게 이제 눌러서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에어팟 프로나 뭐 버즈 3에서 지원하는 이제 볼륨 조절을 슬라이드로 하는 방식 있잖아요. 에어팟 4는 이게 안 돼요. 볼륨 조절이 안 돼. 굳이 이것까지 뺐어야 됐나? 더블 탭으로 올리고 내리고 요 정도까지만 지원해줘도 좋은데 그게 없는 게 아쉽습니다. 착용감도 좋아서 저는 러닝머신 할 때 뛰어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에어팟 4 쓰면서 진짜 좋았던 기능이 뭐냐면 요 주변음 허용 있잖아요. 이게 진짜 미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요 주변음 허용이나 노이즈 캔슬링을 그냥 끔으로 두는 것보다 주변음 허용이 더 좋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이어폰을 벗었을 때랑 분명히 이제 물리적으로 막히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소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주변음 허용을 하면 그냥 분명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이어폰을 안 낀 것처럼 주변 소리가 들려요. 그게 신기하면서도 전 너무 좋아갖고 오히려 그냥 아예 끔은 없는 기능처럼 여겨질 정도로 진짜 주변음 허용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 에어팟 프로에서도 분명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오픈형에서 이 느낌 나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살짝 외부 소리가 증폭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진짜 이거는 진짜 좋습니다. 한번 써보면 왜 제가 이렇게 말했는지 알 거예요. 그럼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그냥 오픈형에서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에어팟 프로2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에어팟 프로2의 노이즈 캔슬링이 더 좋습니다. 프로 시리즈는 커널형이기 때문에 귀 안쪽으로 물리적으로 어느 정도 막는단 말이에요. 오픈형과 커널형에서 오는 차이는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커널형에서 오는 그냥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고역대 빼고 저역대의 노이즈 캔슬링은 진짜 성능이 좋아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커널형에서 노이즈 캔슬링 버전이 처음에 나왔을 때 있잖아요. 에어팟 프로급까지, 에어팟 프로 1세대보다 조금은 낮지만 거의 근접할 정도로 노이즈 캔슬링이 진짜 잘 됩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소리는 웬만큼 거의 다 삭제시켜주고 뭐 고역대, 음악 재생 소리 이런 거 많이 못 막아주는 오픈형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웬만한 상황에서는 거의 다 막아주는 노이즈 캔슬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오픈형이라 하더라도 막 이제 소리를 못 끌어주는 그 정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노래를 켜면 한 50% 이상 정도는 또 거의 안 들려요. 이것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레이싱 경기장 같이 뭐 고역대, 드릴 소리, 뭐 고역대가 많은 곳에서는 이제 노이즈 캔슬링의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노이즈 캔슬링이 잘 될 거고, 아마 구입하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도 많이 쓸 건데 지하철에서도 테스트 해보니까 지하철의 소음도 굉장히 많이 잘 잡아줬습니다. 물론 프로급의 성능을 생각한다면 좀 실망할 수도 있지만 프로급을 원하지 않고 그냥 오픈형의 노이즈 캔슬링이 그냥 어느 정도 되는데 한번 써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픈형이 생각보다 되게 잘 되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버즈3 오픈형 노켓에서 느끼지 못했던 에어팟 4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크게 이상 없거든요. 근데 만약 내 주위에서 만약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듣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주변 소리 삭제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인지 약간 그럴 때는 딜레이가 느껴져요. 노이즈 캔슬링 정도를 버즈3와 비교하면 고개를 돌렸을 때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움은 버즈3가 더 좋게 느껴졌고요. 대신 이제 버즈3는 살짝 노이즈 캔슬링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느낌? 그것 때문에 약간 울렁임은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또 반대로 실제로 써보면 노이즈 캔슬링 정도는 에어팟 4가 더 좋았습니다. 버즈3가 먹먹함이 조금 더 있는 편이고 버즈3는 화이트 노이즈도 살짝 하는 소리도 조금 들리는 편이에요. 오히려 이제 노이즈 캔슬링은 확실히 에어팟 4가 더 좋다. 음질에서도 에어팟 4에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어쿠스틱 아키텍처가 적용되었고 뭐 사운드 왜곡을 줄여주는 드라이버,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 앰프, 뭐 16비트 48kHz 품질의 오디오가 적용되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일반 사용자분들에게 충분하긴 한데 음질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버즈3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합니다. 버즈3가 24비트 96kHz까지 높았던 걸 생각하면 에어팟 4의 코덱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뭐 대부분 사용자분들은 뭐 무소실이나 고음질로 많이 듣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일반 사용자분들은 사실 좀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음질을 에어팟 3랑 4랑 비교하자면 이제 4는 저역대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악기 분리 소리도 4가 더 잘 느껴지고요. 고역대가 섬세하게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역대가 강해졌다고 해서 막 방방대는 그러한 저역대가 아니라 좀 타격감이 생기면서 좀 단단해진 저음이라는 느낌? 음질을 비교한다면 같은 오픈형이고 최근에 나온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버즈3 에어팟 4와 비교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제 온브리뉴로 유명한 노래, 이 곡은 힙합, 하우스 계열의 노래로 뭐 킥드럼, 뭐 베이스가 강조된 동시에 뭐 하이햇, 고음 등의 악기가 이제 좀 특징인 노래이죠. 먼저 얘를 에어팟 4로 들었을 때의 느낌이 어떠냐? 에어팟 4에선 악기 소리가 잘 분리가 되면서 해상력이 좋으면서 저음도 깔끔하게 둥둥 잘 때려줬어요. 게다가 여기서 들리는 그 하이햇 소리 있잖아요. 그것도 깔끔하게 에어팟 4는 잘 표현해요. 그러고 나서 버즈3로 들어보니까 야, 저역대의 표현은 버즈3가 오히려 웅장하고 더 좋게 들려요. 반대로 고역대의 소리는 에어팟 4 대비 많이 부족하긴 했거든요. 근데 베이스의 차이는 좀 많이 느껴져서 성량 차이가 완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곡은 이제 트랩, R&B가 섞인 노래이죠. 신스, 베이스가 묵직하고 랩과 보컬이 모두 들어가 있는 노래를 들어봤을 때 에어팟은 역시 깔끔했습니다. 보컬 소리도 잘 들리고 악기 소리도 잘 구분되어서 들리는데 약간 저역대가 뭉쳐서 들리는 듯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반대로 버즈3는 이제 베이스, 저역대의 웅장함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버즈3도 에어팟과 마찬가지로 보컬도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에스파, 밴드 사운드가 특징인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사운드는 에어팟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베이스보단 밴드 악기 소리, 해상력이 에어팟이 더 깔끔하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이 곡만큼은 에어팟이 더
좋게 들리는 느낌. 전반적으로 베이스나 저역대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전 3의 음질이 더 좋게 느껴지실 거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소리, 해상력, 시원한 이제 고역대의 소리를 즐기시는 분들은 에어팟 4가 훨씬 더 좋게 들리실 거예요. 통화 품질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칩도 1세대는 W1, 2, 3세대에는 H1에서 4세대는 H2 칩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사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때 그때의 상황을 테스트 해봤는데, 이거는 첫 번째 이어폰에서 주변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시는 제 목소리, 그리고 주변의 시끄러운 사운드 정도를 목소리, 그리고 주변 소음 정도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버즈 3, 프로 2, 에어팟 4 모두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는 모두 다 잘 걸러줬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성능이 좋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평가는 버즈 3가 더 좋았어요. 목소리도 제일 깔끔하게 들리고 끊김이라든지 깔끔한 정도가 통화 품질은 그냥 버즈 3가 더 좋아요. 이건 결과적으로 이번에 에어팟 4를 써본 결과, 비행기를 타거나 장시간 프로를 쓴다면 귀 안쪽이 좀 답답하고 헤드폰을 쓰자니 귀 전체가 답답한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이 답답함을 해결하면서 고역대의 노캔을 포기하면 에어팟 4가 이제 장시간 썼을 때는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어팟 4를 장시간 써보고 싶더라고요. 오픈형을 선호하면서 노캔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럼 진짜 저는 강추해요. 게다가 또 그렇거든요. 커널형 이어폰을 쓴다면 노캔 성능은 분명히 좋은데, 주변에서 말을 하거나 이제 뭐 상황을 들어야 할 때 있잖아요. 뭐 이제 지하철에서도 어느 역인지 들어야 할 때, 그럴 때는 또 이어폰을 빼거나 뭐 대화 인지보다는 그런 걸 써야 하는데, 사실 막 그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땐 오픈형이 딱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의 소음을 걸러주면서 또 어느 일정 영역 이상은 또 주변 소리가 잘 들어오니까요. 그럼 같은 가격이라면 에어팟 4 프로 2 중에 뭘 추천하냐? 저는 이제 커널형의 웨이도염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같은 가격이라면 그래도 프로 2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전반적인 성능이 프로토가 더 좋아요. 노캔 성능도 그렇고요. 반대로 저는 에어팟 프로를 좀 장기적으로 써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또 이제 비행기나 KTX 장거리를 갈 때 이어폰을 좀 많이 쓰단 말이에요. 그때 에어팟 프로 2의 성능이 좋더라도 이제 몇 시간 끼면 좀 귀가 답답하고 땀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때 에어팟 프로 노캔 성능은 아쉽지만 그러한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에어팟 4 진짜 좋네요. 통화 품질만큼은 버즈 3에 비해서 뒤처지고, 음질이야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리기 때문에 뭐가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노캔 성능 착용감도 좋고, 이 오픈형의 노캔을 적당한 성능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아직까지 한국 정발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있으면 정발을 할 텐데, 이제 한국에 에어팟 4가 정발했을 때 구입 고민에 있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으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이제 비행기 탔을 때의 성능이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에 또 비행기 탈 일이 있어갖고, 비행기 때 이번에는 얘로 한번 타고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생각보다 좋으면 저는 얘를 에어팟 프로보다는 더 자주 쓸 것 같기도 해요. 운동할 때는 확실히 얘가 더 좋아요. 땀이 이제 귀 안에 안 차니까.